그래서 보니까 16강에 관통하는 키워드가 골키퍼예요. 경기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결과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골을 계속 넣고 아. 있어서 뭔가 좀 깨달았나? 그래서 나는 맨유가 유로파리그에서 아니 그 용만이 형이 주셨대요. 용만이 형 알지 않죠? 알지 나랑 잘 알지. 우리 저기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과 선배인데. 같이 하게 돼가지고. 오 괜찮네. 엄청 잘. 나는 근데 원래 이게 좋아. 나 저거 예전에 집에다 갖다 놓고 저기 하이네켄에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형욱이하고 나하고 네, 갔다 오셨잖아. 챔피언스리그 보내준 적 있거든. 네. 그때 선물 적어주더라고. 집에 왔는데 음. 그 관계자가. 그래갖고 냉장고에다가 이거 수납하는 거 빼갖고 여기다 넣어갖고 실컷 먹었지. 맞아, 나도 하이네켄에서 받았던 기억이 나. 맛있어요. 그치? 맛있어요. 용용 옆에서 보니까 진짜 더 얼굴이 좋아졌네. 그러니까. 혈색이 돈데. 좋아요 형. 그리고 머리도 약간 파마했나? 그지? 오늘 파마했어요. 오. 야. 그 미용실 옆에가 평식이 병원이라서 평식이 병원 데려간 김에 아이 머리 해야 되겠다 해서 머리 했어. 그러니까 형이 머리를 하러 가서 걔를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걔가 병원에 가야 돼서 형이 머리를 했다. 아 걔는 한 달마다 문자가 오니까 심장 사상충 약 먹어야 됩니다. 기생충 약 먹어야 됩니다. 한 달마다 진짜? 와. 그러면 한 달마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겸사겸사해서 머리 하러 가자 그랬지. 걔가 돈이 많이 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걔도 그 항상 털이 이렇게 자라면 또 미용해줘야 되잖아 주기적으로. 그것도 가격이 꽤 되더라고. 그거 해줘야지. 소형견이 한 1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간식도 계속 사줘야지. 주기적으로도 병원 가서 뭐 무슨 검사하고. 개팔자가 강아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좋아. 받는 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도 미용값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와이프랑 제가 잘라요. 네. 바리깡 바리깡 바리깡으로 내가 자르는데 뭐 알겠지만은 걔는 그냥 동네 시골견처럼 우리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있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와이프 허락을 안 하지. 바리깡으로 내가 근데 민다 걔들 그러면. 모르잖아요. 내가 뭐 시골겐지 서울겐지 쥐들이 알게 뭐야. 아니, 그냥 모르지. 개슈키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봤을 때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알 수도 있어. 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걔랑 말이 통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형이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그때 같이 아는 허리 아나운서가 걔 목걸이에다가 뭐 AI 같은 거 그치, 심어서 그치. 걔가 어떤 느낌이거나 무슨 그런 말을 거 하고 이제 표시를 싶은지 해주는. 목걸이에다가 걔 감정을 어. 이제 AI로 분석해서 이제 표시해 주는. 근데 내가 봤을 때 형한테 얘기했는데 걔가 맨날 이 씨발 새끼 막 이러는 말하면 어떡하냐고. 감정이 그러면 이렇게 통역으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이제 표시해 주는 AI로 네. 분석해가지고 진짜? 어떤 식인지 그죠, 이제 그런 이 스타트업에 강아지가 들어가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사람이 알 수 이거는 있게 오히려 해주는. 부작용이 많지. 그치 나는 오히려 진짜 제대로 분석하면 나만 믿고 충성한 놈인 줄 알았더니 딴소리하고 있어. 이 X들 막 이러면서 막아 이건 또 지랄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근데 또 우리가 또 그런 냉정한 현실을 알 필요도 있어요. 아니 난 굳이 냉정한 아니 저는 요즘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느낀 게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다. 맞아. 더글로리가 제가 제일 재밌었는데 최근에 본 거 중에 그 선생님들 요즘 애들은 그거 모를 거야. 선생님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봤잖아 옆에서. 그치. 그 진짜로 그 막 날 때리는 애를 오히려 두둔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선생님이 막 뭐 애들 잘 사는 집 애라거나 아니면 힘 좀 쓰는 집 애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뭐 뇌물을 받았다던가. 지금은 그런 거 없겠지만 우리 때는 스승의 날 때 내가 반장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불렀어. 가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뭐 학급 위원들 다 와서 선물을 다 분류를 하고 있어. 맞아요. 각 반에 한 40명 50명씩 됐잖아. 우리 워낙 많이 초등학교 때.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스승의 날 때 50명이 다 선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청바지부터 뭐 부채, 우산 엄청 많죠. 그거 종류별로 다 나누고 있었다니까. 거기서 돈 봉투 나오고 막 이러면 선생님이 이게 참 웃긴 게 은근히 야 누구한테 나온 건지 봐봐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있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집안이 다 교사 집안이라 뭐야. 우리 집안 아니 전체가 그런 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야죠. 나 알고 있었는데 나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탈룰라 했네. 죄송합니다. 바르신 분들도 있었죠. 그렇죠. 케바케죠. 네. 아 저도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사실 나 때 실제로 그 초등학교 때는 집안에 그 호구 조사? 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거 다 물어보죠. 세탁기 있는 사람. 뭐 차 있는 사람, 차 있는 집에 사람. 차 있는 사람. 이런 거 조사했었어. 다 조사했어. 거기다 그 아빠 연봉 쓰라고 부모님 했어. 직업 연봉 월급 얼마 받는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걸 왜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정환경 조사라고. 가정환경 조사지.
그 학생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있나. 그게 이제 이게 보면은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학력 뭐 이런 거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있었어. 조사했어. 그 굉장히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빅브라더 형식.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생각해 보면 전화번호부에 전 국민 전화번호 다 있었던 시기인데. 맞아요. 전화번호부에 주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부 다 알려 있고 그런 시기라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왜 터미네이터 영화도 보면 맨 처음에 터미네이터 와가지고 세라콘은 어떻게 하면 전화번호로 찾잖아. 미국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지금의 기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 영화 인턴에서 이게 마지막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하던 회사가 딱 그 자리에 있던 회사였는데 뭐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전화번호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는 걸 대비시키려고 그 직업을 했는데 전화번호부 아마 알지. 저희는 알죠. 알죠. 옛날에 집에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두껍잖아. 네, 서울 누구 전화번호. 씨한테 전화할 수 있어. 그리고 공중전화에 보면 그 전화번호 이게 붙어 있어 이렇게. 거기 너무 재밌잖아. 네. 그 이상한 이름 찾는 거. 그리고 이름 나랑 똑같은 사람 찾는 거.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그거 많았어. 그 우리가 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뒤에 모든 학생의 명부와 전화번호 모든 다 학생의 있어요.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 그래서 졸업 앨범 받아가지고 얘 예쁘다 전화해야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꼬시는 경우도 많았고. 맞아. 근데 이제 옛날 얘기를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살라를 찍어서 형들이 그랬잖아요. 이랬는데 살라가 또 귀신같이 챔피언스리그 최악의 16강으로 한 주지, 최악의 한 주. 진짜 탈락했어. 아니 챔피언스리그 탈락보다 나는 카라바오컵 실패가 더 크게 다가왔어. 아이. 한 주 동안 너무 최악이었어. 그러니까 리버풀이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 두 경기를 졌는데 그 중요한 경기 두 경기를 다 졌어. 그 킹 얘기한 거 그거지? 네, king 얘기했잖아요. 근데 살라가 올 시즌 발롱도르 유력한 후보지만 유럽 대항전하고 다른 게 중요하다. 근데 컵 두 개를 지금 다 놓쳐버렸으니까. 그치 그거 크지. 그지? 그냥 하나밖에 안 남았지 타이틀이 이제. 그러니까 리그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발롱도르 최유력 후보에서 좀 많이 내려간 많이 순위가 내려갔죠. 그런 느낌.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리버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 리버풀 경기는 진짜 재밌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이랑 1차전이랑 또 다른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16강에 관통하는 키워드가 골키퍼예요. 진짜 저는 16강전을 관통하는 제가 오늘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 다 봤거든요. 아 전체다? 전체 다 봤거든요. 알리송 1차전 때문에 엄청나게 알리송 화려했어. 엄청난 그리고 선방. 2차전은 돈나룸마였는데 돈나룸마. 야 돈나룸마가 그걸 보면서 유로 2020때 응. 말도 안 되게 이탈리아 우승시켰던 진짜 그거를 승차기. 이번에 방향을 진짜 잘 맞췄어. 어. 그러니까 돈나룸마가 페널티킥을 막 특별히 엄청나게 잘 막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라커룸 들어갔다 왔잖아. 승부차기는 엄청 강한 것 같은 느낌. 승부차기 엄청 강해. 승부차기 앞두고 라커룸 잽싸게 들어갔다 오더니 이제 그 저기 얘기 들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정보 네. 딱 보고 그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 네, 들어가. 그래가지고 방향 코치랑 딱딱 잡더니 상의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승부차기 전에 다 붙어서 다 설명해주고 있어. 전력 분석관이나 뭐 스텝이 뭐 그 다음에 마드리드 더비도 승부차기 했는데 얀 오블락에 2명이 붙어 있고 뭐 크루토한테 2명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세컨 골키퍼도 붙어 있는 거야. 걔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도 들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PSG하고 리버풀 경기도 뭐 라커룸에 들어가서 들었던 아니면은 필드 위에서 들었던 정보를 계속 주는 거지. 전 경기도 재밌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끝나고 이때 저는 슬롯 감독의 물론 그 뒤에서 그 D컵도 졌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축구에 운이 따르는데 1차전 때 우리가 운이 좋았고 오늘 운이 나쁘다. 다만 변명은 아니지만 얘기하자면 리그 페이지에서 우리가 1등을 했는데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치. 그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틀레티코 그러니까 마드리드 더비도 결국 골키퍼들의 싸움이었는데 쿠르투아가 물론 첫 골 되게 빨리 먹긴 했지만 와 미친 듯이 날뛰더니 승부차기까지. 그리고 진짜 그 투터치 잡는 거 전 처음 봤어요. 투터치는 맞는데 저걸 잡아낸다고? 저거 아마 몇번 VAR에서 봤어요. 보고 있었을 거야. 네. 아, 그거 해설하다가 그런 경우 가끔 있긴 있거든. 순간적으로 근데 그런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키커 차기도 전에 뭐 선수들이 그 바스케스가 먼저 막 얘기했잖아. 맞아, 그지? 얘기했죠. 누가 뭐 먼저 봐서 얘기해준지 모르겠지만 쿠르투아가 보고 쿠르투아가 먼저 바스케스에게 보고 얘기했고 바스케스가 바스케스에서- 주장이니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야 그거를 난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되게 잘한 거지. 진짜 이렇게 눈으로 이긴 거예요. 눈으로. 경험이 많잖아. 다음 키커 차기 전에 그 빨리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기 차면 넘어가 버리니까 그쵸, 차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잘한 다음 거지. 킥 차려고 기다리는 선수 중에서는 은바페하고 벨링엄이 본 것 같더라고. 야. 얘기하거나 두 번 터치다 이렇게 얘기한 괜히 거 선수가 같잖아. 아니야. 음. 한두 번 차본 게 아니야. 저게 그때. 느낌이 그 느낌이 그런 킥 찰 때 보니까 제 미끄러진 것까지는 알게 미끄러졌는데 근데 발이 디딤발이 공 쪽으로 넘어가 있네. 저거 맞았을 거다. 아마 그 확신을 했던 것 같아. 아 저렇게 하면 맞을 수 있다. 저거 맞는다고. 근데 또 귀신같이 잘 들어갔거든 그 공이 미끄러졌는데. 나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쉬움이 컸던 게 내가 UEFA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VAR 끝에 투터치가 나왔으면 그 VAR 화면이 투터치 장면을 그냥 보여줬어야 돼. 그래야지 모두가 납득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지나가고 경기 끝난 다음에 한참 뒤에야 UEFA가 이래서 투터치에서 정면에서 보여준 걸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투터치가 맞아. 근데 그 전까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UEFA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터치니까 이거 인정 안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 때문에 결국은 스페인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게 투터치가 맞냐 원터치가 맞냐 뭐 시메오네 감독이 야 볼 흔들리는 거 봤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UEFA가 조금 아쉬웠다. 그렇지. 해설하다 가끔 투터치에 대해서 무효된 경우들은 완벽하게 그냥 차는 순간 우리 중계진도 그러니까 아, 따당 했을 때 따닥한 게 보여서 공이 흔들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묻은 보였어요. 거잖아. 진짜 묻은 묻었어요. 거잖아 디딤발이. 묻어서 어쨌든 묻었던 뭐 어쨌든 간에 컨택이 있었으면 투터치니까 두 발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터치는 맞긴 한데 그거를 바로 캐치했다는 게 난 근데 사실은 그 비니시우스가 페널티킥 넣었으면 음. 그것도 올라가는 거였는데. 근데 레알이 진짜 예. 무섭긴 무서운 게 근데 맞아요. 사실은 시메오네가 거의 레알한테 수비하는 방법은 제일 잘하는 감독 아니야. 그래서 공간 안 주고 진짜 그 딱 블록 수비부터 갤러가 왼쪽 윙어 기용해갖고 놀랐어요. 헤이닐드도 그렇고. 헤이닐드도 그래서 바꿨잖아 그 왼쪽 라인을.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할 때도 딱 블록 쌓고 마르코스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비니시우스 딱 잡아놓고 있고 이쪽 잡아놓고 상대에게는 하여튼 공간 안 주려고 그 상대 3명의 공격진에게 철저하게 수비가 잘 돼서 공격할 때도 대폴 딱 오른쪽으로 빠지고 뭐 해서 또 공격 역습도 잘해요. 보면은. 근데 레알이 진짜 무서운 게 그 하나 딱 그렇잖아. 하나 딱 걸리니까 은바페 비니시우스 요 라인이 어쨌든 만든단 말이지. 사실 그게 은바페 그거 딱 한 장면이었어. 페널티킥 비니시우스가 사실 그 못 차서 그런 그렇죠. 거지. 그게 사실 레알의 힘이긴 해.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때도 마찬가지고. 은바페 그 2명 제치고 들어가는 거 보면 쟤를 왜 많은 팀들이 원했구나라는 걸 딱 보여. 진짜 기회가 없는데 그것도 쉬운 장면도 아니었어. 정면에서 잡아서 측면도 아니고 정면에서 잡았는데 그걸 아틀레티코 애들을 그런 식으로 제치는 걸 보면서 와 잘하긴 잘한다. 그렇지. 나는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이번은 안첼로티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비니시우스가 PK 놓칠 수 있어요. 그냥 PK 놓쳤어. 그랬더니만 연장 후반에 뺐나? 뺐지.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표정 보니까 얘는 PK 차기 싫어한다는 걸 알아서 얘를 뺐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키커로 엔드릭을 설정해놓고 엔드릭한테 물어봤대. 너 마지막 키커로 나갈 건데 괜찮아? 왜냐면 걔가 빠따가 좋으니까. 근데 엔드릭 표정이 어리니까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디거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험이 많은 감독들은 느낌 아닌 느낌? 그치. 느낌. 요건 아닌가 보다. 요건 바꿔줘야 되겠다. 요건 운도 대처를 좋은 해야 것 되겠다. 같아. 뭐 운도 이렇게 좋은 한 것 거 같아요. 아닌가. 솔직히 리디거도 그렇게 잘 찬 슈팅은 아니거든. 그거 맞아요. 막을 수 있었어요. 오블락이 막을 수 있어. 하긴 오블락 정도면 막을 거라고 생각해도 아니, 이상하게 맞고 들어갔잖아. 그렇지. 스페인에서 얘기 방향도 많았어. 잡고. 오블락이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리랑 레알이랑 공통점을 찾으면 그거 같아. 결국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경기에 밀릴 때는 상대에게 주도 당하면서 결국 상대 수비 라인은 상당히 높은 라인으로 밀고 들어오잖아. 결국은. 근데 그 공간을 분위기를 바꾸면서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선수의 존재 그쵸. 유무. 파리도 사실은 2차전 때는 안필드니까 오히려 그 리버풀이 그 2월 중순에 맨시티전처럼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았어. 맨시티전 때 커티스 존스 전방에 놓고 4-2-4 그래가지고 수비적으로 점유율 포기하고 운영하다가 결국은 무실점으로 완승을 했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1대0으로 이기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 주지 말고
왜 그냥 파리가 바르콜라 뭐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우스방 덴벨레 미쳐 날뛰지.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요즘에 선수들이 워낙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공간 안 주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좀 실리적으로 나오면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슬롯은 내가 보니까 성향이 안필드에 대한 존중은 또 강해. 여기는 안필드야. 안필드에서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해? 하던 대로 했죠. 하는 대로 해서 초반에 사실은 리버풀이 계속 밀어붙였어. 그래서 살라 결정적인 거, 막 누노 멘데스가 막 다리를 무릎으로 맞고, 나 그 들어가는 줄 알았어. 막 거의 그때 골을 못 넣어가지고 10몇 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하나야 그게. 분위기 바꾼 거 딱 하나. 근데 역시 레알도 마찬가지거든. 맞아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사실은 그 분위기에 전체적으로 압도당하고 밀리고 해도 결국은 이런 힘이 있는 팀, 이런 선수가 존재하는 팀, 그 팀이 결국은 큰 경기에서는 그래도 유리하다. 근데 저는 그 두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첫 번째 슬롯 감독에 대해서는 유럽 대항전 경험은 다른 감독들보다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왜냐면 시메오네 감독이 마드리드 더비 1차전 1대2로 패배했을 때 180분 중에 90분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미 마드리드 더비를 180분 경기를 보고 어떤 마지막에 식으로 할지에 수비했잖아요, 1차전. 대해서 다 지는데.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슬롯 감독은 한 경기 1대0으로 이겼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전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뭐 안필드에서 다른 한 경기를 치는 듯한 그렇게 너무나 이제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제 생각에 조세 무리뉴나 이런 성향이었으면 아마 전략적으로 나왔겠지. 그렇죠. 뭐 홈팬들 신경 안 쓰고. 근데 아마 슬롯은 분위기도 계속 리그 압도적인 1위고 리그 그렇죠. 패지도 돼. 이게 높았으니까 성승률이 좋았고. 1위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원정 가서 워낙 못하고 왔기 때문에 안필드에서는 홈팬들한테 이 분위기를 바꿔줘야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 그 선택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근데- 과거에 무리뉴 바르셀로나 첼시 감독일 때 바르셀로나 상대했을 때 무리뉴 성향이라면 무리뉴는 홈에서도 그렇게 했어. 아니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리버풀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주중 경기를 망함으로 인해서 주말 경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고 당연히 체력적인 면까지 얘기하면 많이 이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리버풀은 카라바오컵 탈락하고 그러니까 준우승했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게 대패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중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결국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리버풀은 아쉬웠다. 나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냉철하게 얘기하면 슬롯 감독이 그 경기 플랜을 짜는 컨셉은 결과론적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슬롯 감독을 또 이해해. 그렇죠. 이해는 되죠. 그 입장이지. 네, 이해는 되죠. 근데 저는 못해도 치고 받아도 비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최악의 자기가 시나리오는 지켜서 이기거나 비기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해도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고 왔으면 더 실리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기회를 많이 노렸는데 높았지. 슬롯이 딱 보기에 분위기도 어쨌든 운도 좋았고 안필드에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고 파리도 그렇게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파리도 미친 듯이 밀고 나오면 오히려 뒤에 한 방 그치. 맞아서 불안하지. 불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이번에는 진짜 그래도 그 인터뷰 좀 인상적이니까 운이 안 따른 거지. 지금 이 순간 폼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예요. 파리 생제만 파리 좋은데 좋아. 지금 이 순간 가장 폼이 좋아. 미드필더들이 너무 좋고. 그죠 미드필더들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주앙 네베스, 비티냐, 진짜 너무 탐나는 라인이지. 여기 그쵸, 너무 그쵸, 많이 그쵸. 뛰고. 그러니까 자이르 에메리가 오히려 프랑스 최고의 유망주였다가 그날도 나오긴 나왔는데 오히려 백업이지. 빛을 좀 잃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이제 높이 때문에 이제 파비앙 루이스는 그쵸. 아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팀은 근데 미드필더 정말 좋아. 그쵸. 어. 그리고 앞에도 근데 대실의 안 좋은 뒤에까지 데가 오니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 파초도 되게 파초가 좋죠. 파초가 진짜 진짜 좋아요. 좋더라고요. 파초도 되게 잘하는데 다음 경기 마르키뉴스가 못 나오지. 마르키뉴스가 못 나오죠. 1차전에 못 나오고 그게 이제 하나 걸림돌이지만 어. 팀 자체는 내가 보면 이거 우승 후보다. 어쨌든 크바라 들어가고 나서 이강인 좀더 이제 선수. 앞쪽에서의 선택지도 되게 다양해질 수 그러니까. 있게 됐고. 그리고 교체 옵션도 뭐 이강인부터 해서 여러 다양한 옵션들이 있잖아. 두에도 사실은 원래 선발로 들어가야 될 정도의 폼이란 그쵸. 말이야. 두에도 좋고. 근데 그래도 있지. 두에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대실의 뒤에가 왜냐면 걔네들이 다 프랑스 대표팀에 갔다고 대실의 이번에 뒤에도 또 같이 뽑혔잖아. 덴벨레도 두에도 뽑히고, 같이 다 바르콜라도 뽑혔지. 같이 근데 프랑스 대표팀 3인방이 앞에 있는데 또 못 나오 얘도 못 나오니까 프랑스 진짜 완전 튜람인데 들었다 나간 것 같던데. 티남 저기 그 발목 문제 때문에 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아니 왜? 프랑스 대표팀은 티로 없어도 돼. 그렇잖아. 콜롬 워낙에 아니가 멤버들이 좋아. 없어도 돼 거기. 제가 콜롬 보면서 어. 넘어가면 펜노트가 거의 풍전처럼 축구를 하던데. 그것도 맞아. 아니, 페널티는 페널티가 사실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전력이 아니야. 지금 왜냐면 폼이 너무 안 거기 좋잖아. 열 몇 명이 부상당해서 지금 빠져 있는 맞아. 게. 부상자가 내가 축구 많고. 보면서 거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반페르시를 뭐라고 할 수도 없어. 폼이 그러니까 너무 안 이게- 좋아 지금. 이게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몇 번 손발도 안 맞춰보고 맞아. 막 유스 애들 끌었어 막 이런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우에다? 뭐 걔는 빠따는 있더만요. 우에다는 빠따는 있더만. 그냥 난 우에다 보면서 약간 그 생각했어. 저 정도 한계 했구나 쟤는. 그냥. 저 정도 한계다. 아, 근데 빠따는 좋았어. 우에다가 되게 열심히 뛰고 많이 네. 뛰는 건 알겠는데 그 경기 그 경기도 그 앞에 1차전 경기도 우에다가 교체로 투입이 됐으니까 보면서 야 얘는 유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덜란드 리그에 있으니까 그래도 수비수랑 경쟁을 좀 하는 거지 더 큰 리그 가면은 지금 이 두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더 큰 리그에서는 쉽지 않을 수 몸 있겠다. 싸움이 안 되겠다. 음. 그거에 너무 좀 힘들어한다 얘가.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거 알겠어. 오 좋지. 그다음에 슈팅 때릴 때도 힘 있고 힘이 좋아.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다. 수비수랑 붙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인터밀란 수비진이 네.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인터뷰는 수비진 세긴 하죠. 물론 좋긴 하죠.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 거기는 수비가. 격차가 있었어. 아, 맞아. 격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팀 간의 차이가 이거 너무 커서 아니 사실 인터밀란은 수비 좋지. 그 바이런 그래서 이길 수 있겠어? 바이언이요? 그건 그때 가서 봐요. 아니 바이언은 저기 뭐야?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의 인테르는 한 8강 정도 팀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할 만큼 했지. 할 만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운이 따라야지 4강 가는 거지. 운이 따라야 된다. 예. 아, 제가 봤을 때 진짜 바이에른 만나면 운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팀이든. 바이언은 사실 운이 따라야 되고 그 바이언은 특히 인테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상대가 빠른 윙어들을 갖추고 있었을 때 빠른 선수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테르는 하는 축구의 특성상 센터백들도 다 많이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해서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런 스타일로 축구를 하는 팀이라 센터백들이 이제 올라갔을 때는 뒤에 가해지는 수비 부담이 굉장히 큰데 상대가 중간에 공을 탈취해서 빠르게 만약에 카운터를 치는 팀이다. 그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거에. 바이언은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윙어들 특히 네. 빠른 선수들, 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 상대로는 되게 어려워요. 하긴 요즘에 케인이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 하면서 뭐 인터밀란이면은 3백 아체르비나 이런 선수들을 끌고 와서 넘겨주는 뭐 이런 역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가 요즘에 폼이 좋아. 좋아요. 케인이 올라오는 지금 그, 네. 지금 연계 플레이나 이런 네. 슈트 폼이 좋아서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팀 스타일 자체가 콤파니가 빠르게 역습하는 위주로 막 가는 팀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는 시모네 인차이 감독 상당히 전술적으로 좋게 보거든. 네. 그래서 아마 윙백들에 대한 조정도 뭐 아우구스트나 둠프리스나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전술 운영상의 조정을 조금 하면서 아마 운영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지. 오히려 나는 수비는 되게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요즘 뭐 선수들이 좋긴 하지만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봐. 골을 넣는 데 있어서는.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인터밀란이 딸깍을 해줄 수 있겠냐. 사실 그 문제지. 쉽지 않아 보여. 그 문제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윙백들이 다 부상당해서 둠프리스도 바로 직전 아탈란타 경기에서 부상당해서 다쳤어. 8강에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로 이럴리? 4월 초에 해야 되니까 8강을. 못 나올 둠프리스는 가능성이 큰 있고. 거 아니야 지금. 디마르코도 지금 아직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 A 매치 중간 끝나면 이제 디마르코는 돌아온다고 디마르코는 하는데 복귀 가능하고. 가능하고 이제 디마르코는 돌아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지금 윙백들이 다 부상 중이어서 윙백들이 없으면 되게 힘들 수밖에. 그러게. 바이언 원정 가서 그러니까 격차를 얼마나 적게 내고 돌아오냐는 어.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2대0, 3대0 이렇게 지면 답이 없고. 근데 솔직히 이번에 올라온 팀들이 다 사실은 무시 못해. 파리가 약간 그 우승 후보 가깝지 않냐, 뭐 바르셀로나나 다 여러 팀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지. 파리만 우승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죠. 지금은 특별하게 확 올라온 우승 후보도 없고, 예를 들어서 파리가 아스톤 빌라 난 모른다고 봐. 그것도. 아, 거기는 또 이제 구원이 있는 옛날 감독과 만나기 에메리? 때문에 그치, 에메리 더비기도 하고. 씨. 또 아센시오 더비기도 하잖아. 아센시오가 인대된 상황이니까. 근데 팀이 지금 빌라가 나쁘지 않거든. 나쁘지 않아요. 저도 나쁘지 그렇게 않아. 봤어요. 형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하고 아스톤 빌라고 하면 파리가 좀 더 우위겠지만 모른다. 모르지. 실제로 모른다. 파리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잖아. 그러면 요즘에 레시포드도 역습에 매우 강하고 맞아요. 올리 워킨스는 원래 공간 움직임이 정말 좋은 공격수고 거기에 맥긴이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잘해줘. 그래서 팀이 효율적인 전환이 매우 좋아서 파리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역습하는 흐름이면은 조금 이런 큰 경기 유리할 수 있는데 주도하다가 얻어맞는 흐름이면 상당히 고전할 수 그렇죠, 그렇죠. 저는 16강 경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2차전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릴이었습니다. 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릴 어. 릴 여기 슈발리에라는 앞 시간에 골키퍼가, 해가지고 먼저 보고 중계하고 들어왔거든. 진짜 경기를 재밌었어. 릴이 이렇게 해도 지냐? 아. 릴이 경기도 심지어 잘해서 더 잘했지. 경기도 잘하고 골도 났어. 골키퍼도 미쳤는데 그렇게 도와주는데 골을 못 넣고 수비 이상한 실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르트문트도 챔스 나오면 도르트문트 챔스의 그 묘한 그 기운. 묘한 지난 기운이 시즌과 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묘한 기운.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릴이 경기를 잘했다. 릴이 마지막까지 몰아붙였는데 결국은 못 넣었고 선제골 넣고 나서 1대2가 됐을 때 도르트문트의 두 번째 골이 바이어였나? 골 바이어. 자체가 너무 완벽했어. 바이어 완벽하게 넣었지. 근데 아니 공간이 없는데 맞아, 거기서 처리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었어. 근데 릴이 올 네. 시즌 그렇게 화려한 멤버가 아닌데 잘했거든요. 특히 유럽 잘했지. 대항전에서 정말 잘했는데 챔스에서도 엄청 끝이 잘했고. 물론 뭐 16강 올라왔어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경기력만 보면 8강 정도는 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역시 안 된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축구를 잘하지만 결국 마무리를 못 지어서 결국 아쉽게 떨어지는 것. 그럼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공격수들이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아 그래서 슈발리에도 엄청 잘했어 골키퍼. 그러니까 대표팀 여기도 뽑혔어요, 여기도 슈발리의 골키퍼가 진짜 대박이었어. 한 올 시즌 들어서 특히 슈발리 계속 빅클럽 때 노리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뽑더라고 대표팀. 슈발리가 잘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도 재밌었는데 이것도 여기는 뭐 그냥 이거는 야마라고 에이. 하피냐는 좀 미친 거 아닌가? 이건 그냥 흘러가서 이겼어. 아니 근데 흘러가서 이겼지만 그 벤피카가 이거, 사실 네. 1차전에서 1차전에 이겼어야 돼. 잡았어요. 그리고 일차전에서 2차전도 못하지 끝났어. 않았어. 근데 진짜 이것도 그거더라고. 야마라고 하피냐는 어쨌든 기회를 만들면 넣었는데 물론 뭐 놓친 것도 좀 있지만 얘네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와도 어떻게든 못 넣네. 아니 1차전에서 쿠바르치가 22분에 퇴장당했기 그렇게 때문에 빨리 퇴장당했었는데. 야말 그 골은 진짜 아름답더라. 세게 찬 것도 아닌데 진짜 탁 바꿔놓고 흘러가는 걸 이렇게 팡 찼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게 아니 박히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슈팅할 거의 얘가 보면은 중앙 그 인사이드 컷을 거꾸로 그 중앙으로 들어가는 네. 게 아니고 거꾸 마치 마이클 조던 페이드어웨이 페이드어웨이 죠. 페이더웨이 같은 것처럼 느낌이었어. 페이드어웨이 이렇게 꺾어서 거기서 스윙하는 것도 임팩트가 큰 스윙이 아니고 탕 됐어 그냥. 되면서 거기서 그렇게 파워가 실린다는 얘기는 와. 내 생각에 이 임팩트 타고난 거야. 근데 타고나고 거기서 힘든데, 씨. 그렇게 페이드웨이 슛처럼 뒤로 꺾어서 그걸 갖다가 그걸 찬다는 얘기는 그 나이에 이게 이제 아직 근력도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일 텐데 이건 진짜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얘는 진짜다. 그래서 진짜 미쳤어. 물론 뭐 진짜인 거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거 보고 또 확인. 진짜 진짜다. 진짜 그 진짜. 야마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야말에 대해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잖아요. 득점력. 득점력을 그러니까 워낙에 잘하는 선수인데 워낙에 본인 마인드가 이타적인 것도 되게 크고 그래서 슈팅보다도 동료들한테 패스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득점력에 어시스트 대해서 한 거 하피니한테 하피냐한테 어시스트한 거 와 장난 그거 아니었어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 예술 진짜 거기서 그걸 드리블해서 그런 각을 본다는 그 거니까. 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왼발로 밀어가지고 그걸 대각선으로. 크로스를 와. 준다는 게 그 타고난 유연성이거든. 왜냐면 진짜. 진짜로 되면 팍 나가게 줬잖아요. 그렇지. 그게. 근데 잘하더라. 요즘에 보면은 골을 계속 넣고 있어서 뭔가 좀 깨달았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 아닐까? 어. 야, 너 넣어야 돼. 너도 넣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아니 왜 지금 것도 얘기했어? 좋은데. 근데 사실 하피냐가 워낙 많이 넣고 있어서 하피냐는 근데 하피냐는 딱 전성기 나이잖아요. 절정의 나이인데 하피냐도 진짜 잘하긴 하더라. 하필이야 잘하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민 야말이 그 경기 골이 나는 거의 대각선으로 나오면서 처리한 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수비가 네. 수비진이 그걸 따라가서 그거를 블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 완전히 마이클 조던인 거야. 네. 아니 저기서 넣으면 먹어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중앙으로 가면서 슈팅했을 때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놀랍지가 않은데 이건 약간 대각선으로 나오면서 슈팅이 됐기 때문에 슈팅 타이밍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순간 슈팅이 나와서 골이 돼서 놀람이 더했고 라민 야말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찬우가 얘기한 부분 득점력이 문제가 있었지만 역시 이제 득점력이 해소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아틀레티코 그게 마드리드전은 또 수위 맞고 골이 됐으니까 여하튼 그런 점이
라민 야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나. 바르셀로나 우승 후보. 우승모죠. 지금 아마 제일 높게 평가받을 텐데. 근데 바르셀로나가? 도르트문트랑 불러서 모른다. 도르트문트랑부터 도르트문트랑 붙으면 묘한 기운에 묘한 도르트문트. 기운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근데 나는 요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볼 때 먼저 듣고 실점할 때도 얘네들은 바르셀로나 라인 파괴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 특히 첫 골 장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거 대처하는 거 보면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어떤 가능성? 누가? 우승 아니 가능성이. 바르셀로나가 아, 위로 갈 바르셀로나 가능성이 우승 가능성? 우승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로 갈 가능성. 우승이라고 하면 설레발이 될까봐 형이 우승이라는 얘기는 안 하네. 당연하지. 근데 좀 묘하게 붙었고 사실 아스널하고 PSV 경기도 재밌었습니다. 2차전 재밌었어요. 2차전 재밌었다고? 페리시치가 아직도 골 넣어서 재밌었고 아 그건 난 스털링은 좋았어. 아직도 경기에서 90분 동안 이렇게 스스로 잘했다가 흔들리면서 좀 아니야 스털링? 진짜 마지막에 그 왜 경고를 받아? 다음 경기 못 나오거든. 저는 사실 경고가 아니라 퇴장 줘도 무방할 정도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 왜 그러지 걔는? 스탈링은 근데 이날도 또 라야는 잘하더라고요. 골키퍼들이 라야는 역시 이 선방이 정도 막- 오니까 앞뒤에서 막아주고 넣어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더라. 명단을 보면 PSG 아스톤 빌라 1경기입니다. 2경기가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둘의 승자가 붙습니다. 3경기가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인테르 여기가 또 붙는다. 아스날 레알도 은근히 재밌을 것 같아. 아스널 레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걱정되는 게 경기 일정이 너무 빡세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만 놓고 보더라도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스쿼드가 엄청 두터운 팀도 아니에요. 시즌 막판에 라리가 우승 확정됐거나 아니면 우승 경쟁에서 많이 밀려났으면 선택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영에서. 아스날이 오히려 약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어차피 리그는 끝났으니까. 최근에 3경기인가 리그 드랍하다가 승점. 지난 경기 이겨서 챔스 진출 그 권에 있는 팀하고 한 9점 정도로 벌어졌어. 챔스는 뭐 나갈 건데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우승 힘들고 리버풀이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챔스 대결에서 집중할 수 있지. 네, 마지막 대결에서 아스날이 이겼을걸요. 네. 그때 앙리 시절인가? 하여튼 마지막 잡았을걸요, 레알을. 저 레알 마드리드랑 네. 마지막이랑 할 때. 네, 그치. 마지막 대결에서. 그때 그 앙리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베르나베우에서 야 근데 라울 아센시오가 잘해요. 잘해. 잘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성장세가 맞아요. 그치? 네. 아파라. 저는 이 선수가 그 퇴장만 안 닮으면 세리오 라모스. 근데 그 끼가 좀 보여. 좀 과해. 애가 파이팅이 엄청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제어하면 실력 자체는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팀도 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팬 될 것 같아. 약간 레알틱한 게 있어. 레알틱한 게 있지. 센터백 중에서 레알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들거든. 사실은 지금 유망주들이 오히려 나는 그 아스날도 지금 보면 루이스 켈리랑 은화네리 내가 보면 너무 잘해. 나이도 진짜. 요즘에는 지금 진짜 나리가 빨리 오나 야말이나 봐. 뭐 이런 수들이 너무 뛰어서 그렇지. 아스날 그 2명 보면 와, 그 나이 때 고려하면은 너무 잘하고. 나 그래서 지금 공격수가 물론 없지만 메리노 갖다 쓰지만 이제 사카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든. 아스날이. 그러면 이제 해볼만 하다. 그 정도 느낌? 이제 유로파리그를 살짝 좀 정리해 보자면 맨유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베스트 경기였지. 그 경기 보고 이제 뭔가 아모린 감독 전술도 조금 이제 녹여지고 빌드업도 이제 선수들이 다 익숙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키퍼가 잡을 때 완전 로우에서는 이제 그 중앙 센터백 한 명이 살짝 올라가서 안전하게 빌드업해서 그 간격 유지, 트라이앵글 형태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빌드업 체계가 일단 안전되고 선수들 역할도 물론 도르구 새로 영입됐지만 왼쪽에 뭐 지르크지나 가르나초 오른쪽으로 뺀 거 오른쪽에서 플레이가 되게 좋아 지금. 지르크제이가 되게 좋아요. 지르크지는 약간 이렇게 왼쪽과 중앙 사이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보이더라고. 걔가 10번 자리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하는데 발로도 그렇고 지금 역할 분배 엄청 잘해놔서 재주를 부리더라고. 요즘에 아모린 감독 축구가 특히 소시아드 2차전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겠구나. 이런 팀적으로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팀적으로는 좋았어. 그 경기는 나는 나는 한명 퇴장당했잖아. 올 시즌 그렇죠. 맨유 경기 본 중에 그나마 이제 축구다운 축구 좀 하는구나 이런 전체적인 경기 템포나 밸런스 선수들의 역할 내 감독의 전술 뭘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전술적 어떤 그 부분들 다 잘 보였던 경기야. 그래서 나는 맨유가 사실 유로파리그에서 올 시즌 좋을 거라고 봐. 우승도? 근데 이번이 고비지. 이번에 저기랑 하잖아. 그 8강이 리옹이랑 하지? 그 리옹이니까 고비지 리옹이. 토트넘은 알겠어. 8강이 저기 아니야? 프랑크푸르트? 어려워.
어려워. 토트넘은 사실 어렵다. 16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기긴 했는데 여기 쉽지 올인이잖아. 않았어. 지금 유로파 올인이래잖아. 아, 근데 유로파에 근데 토트넘 하나 바라는 건 이제 베스트가 이제 다 복귀하거든. 돌아왔죠. 이미 이제 수비진은 복귀했고 지금 나머지들도 클루세스키도 그렇고 히살리송도 아마 복귀할 거야. 그때 8강쯤에는. 그래서 베스트가 그러면 거의 다 복귀하는 거야. 벤탄쿠르는 징계 복귀하지. 그러니까 아마 베스트로 이제 해서 좋았을 때 걸 찾으려고 이제 시도할 텐데 근데 내가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세잖아. 세죠. 사실은. 거의 어렵네. 사실상 유로파리그 올인. 그렇죠. 올인. 챔스 가려면 그리고 방법이 없어. 포스테콜로 감독은 안 잘리려고 올인. 아모린 감독은 이제 조금 더 팀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 과도기를 이제 지나서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을 좀 주니까 이제 시행착오 기간 지나서 팀이 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시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올인.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토트넘이나 메뉴는 올인 분위기니까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면 그 여파는 엄청 크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물론 가장 어신은 했지만 슈팅을 이날은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 같았는데 힘이 빠졌나? 아니면은 이제 워낙 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치고 올라왔을 때는 힘이 좀 붙이는 건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손흥민한테도 이제 유로파리그 중요하지. 그쵸. 음. 우승할 수 그래서, 있는. 중요해서 아마 동기부여는 강할 것 같고 희망적인 건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시킬 때 거기다 또 팀이 유로파리그에 올인한다. 그러면 이제 리그에서도 로테이션 조금 돌릴 거 아니야? 돌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올인할 때 그런 팀 에너지가 동반되면 그러면 사실은 포스테콜 감독 축구가 되게 무서워질 수 있단 말이지. 그 상황이 이제 A매치 기간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의외로 토트넘이 상당히 잘해서 프랑크푸르트를 눌러버릴 수 있다. 압도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야. 트로피 하나 들어 올려야지. 야, 여기서 마지막 물어보자. 컨퍼런스 리그는 첼시가 우승합니까? 우리 컨퍼런스 6호는 이번에 레기아 바르샤바거든. 그리고 다음 상대까지가 첼시는 좀 무난해. 아마 첼시 결승 갈 거야. 결승 못 가면 져야 돼. 야 이거 다 끝났다. 이 한마디로 끝내. 결승 못 가면 돼. 져야 돼. 지금 조편성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에도 결승 가능성이 피오렌티나 좀 있어. 있다고 보여서.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 강하잖아요. 피오렌티나 이번에 가면 3년 연속 결승이야. 아, 컨퍼런스 리그 3년 연속 결승. 근데 우승 한 번도 못 함. 유로파 컨퍼런스 한번 먹어야지. 두 번 결승 가서 두 번 다 준우승. 저희가 유럽에서는 이제 나오는 것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리하는 네, 컨퍼런스 네. 리그에서 응리하시는 것으로.